안녕하세요. 빔360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번 지니어스 빔360 웨비나 시리즈에서 사회를 맡게 된 SCK의 한일세라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희 양쪽에 계신 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먼저 국내에서 오토데스크에서 국내에서 네. 빔360을 가장 잘하시는 이인근 차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넘버원 빔360 전문가,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건축 분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약 10년간의 현업 경험으로 빔360의 현업 적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저희 SCK의 이경미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빔360에 있어서 넘버 2가 되고 싶은 SCK 건축 엔지니어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셋이 모여가지고 건축 분야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빔360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건축 분야에서 왜 그렇게 빔360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부장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뀌었고요. 또한 여러 회사에서 AI라던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업무를 협업하는 방식은 메일을 통해서 자료들을 공유했었는데요. 저희 빔360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클라우드 기반의 하나의 센트럴라이즈드 파일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파일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설계 오류에 대한 리work 부분이 굉장히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빔360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모바일 지원이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도면을 모바일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바로 캐주얼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이슈를 생성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빔360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진짜 많은데 시간 관계상 요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번 빔360 웨비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빔360 웨비나에 들어가기 전에 빔360이라는 것 자체를 모든 분이 알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빔360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저희 이인근 차장님이 해주실 거니까요. 그쵸? 네,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360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4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닥스, 디자인, 글루, 빌드,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글루, 빌드는 각각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설계 협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글루 같은 경우는 시공성 검토 쪽, 그리고 빌드는 현장 업무 관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제품은 일단 포커스를 맞춘 제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료가 업로드되는 공간인 닥스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디자인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닥스랑 디자인을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키지네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빔360은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파란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각각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닥스 같은 경우 제일 왼쪽에 있는 닥스 같은 경우는 다큐멘트 매니지먼트랑 프로젝트 홈이라는 모듈을 이제 2가지 모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듈은 디자인이나 글루나 빌드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디자인이나 글루나 빌드나 보시면 제일 위쪽에 각각 포커스를 맞춘 모듈인 뭐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아니면 모델 코디네이션, 아니면 필드 매니지먼트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 같은 좀 포커스를 맞춘 모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간략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빔360 닥스랑 글루랑 이렇게 2가지의 세션으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사실 한 가지 설명을 덜 드렸어요. 네. 그 모듈 형식이 어떤 건지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빔360을 구동했을 때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메뉴 버튼이 있는데, 네. 메뉴에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듈들이 메뉴에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게 메뉴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네. 그 부분이 구매를 하게 될 경우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사실 제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모든 메뉴가 다 이제 보이는 건 아니고요. 각 프로젝트마다
활성화된 서비스, 그러니까 모듈을 저희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활성화된 서비스에 따라서 저 메뉴의 구성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닥스와 글루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나갈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닥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차장님.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빔360 닥스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쪽 모듈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뉴에서 저 다큐멘트 매니지먼트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닥스의 공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닥스는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모든 타입에 대한 자료를 보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타입에 대한 자료를 버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예전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카이브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D나 3D 디자인 파일들 같은 경우 비교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파일에 마크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 서류를 관리하신다거나 프로젝트 이력을 관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바일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새로운 플랫폼을 하는 건 좋지만 할 때마다 설치도 다 새로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플랫폼을 다 구성해가지고 활용하기까지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제로 현업에서는 좀 꺼려할 것 같은데 어때요, 부장님? 빔360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웹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오토데스크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있으시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화면으로 들어가서 문서에 대한 공유가 가능한 거죠. 또한 빔360 같은 경우요, 멤버를 프로젝트에 어사인되어 있는 멤버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또한 이 멤버가 속해 있는 회사와 그리고 이 멤버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진 롤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롤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라고 아까 이인근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듈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권한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닥스랑 그 다음에 글루 이런 부분을 지금 활성화한 부분을 보시고 있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톱니바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드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용자의 서비스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또한 빔360 닥스 같은 경우는요, 폴더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폴더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폴더에 접속하였을 때 읽기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읽고 쓰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뭐 이런 업로드까지도 다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 레벨을 설정해서 보안 부분에 있어서도 이 권한 설정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빔360 사용자라고 하면 저희 이 웹에 로그인해가지고 접속을 한 다음에 이런 제가 가고 싶은 폴더에 대한 권한 설정을 해주고 제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설정을 해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용자는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닥스 프로젝트 홈에 보면은 프로젝트 어드민과 어카운트 어드민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민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카운트 어드민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한 명의 어카운트 어드민을 저희가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카운트 어드민은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해서 또 프로젝트 어드민을 어사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카운트 어드민과 프로젝트 어드민의 롤이 지금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 뒤에 화면으로. 그래서 어카운트 어드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또한 전체적인 뭐 멤버를 추가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어드민을 지정하고 이런 식의 롤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젝트 어드민은 모든 것들이 다 프로젝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의 멤버를 추가 혹은 삭제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각 멤버의 권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하나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그 어카운트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와 멤버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왜 하나의 어카운트로 하시기를 권유드리냐면
한 회사에 여러 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본부별로 만약 데이터를 관리하시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회사에 대한 빅데이터가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에 여러 본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한 회사의 빅데이터를 관리해서 하나의 어카운트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이 부분을 가지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카운트 어드민으로 한 회사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지금 뭔가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빔 360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메이저 고객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여러 개인 고객분들도 사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어카운트로 프로젝트랑 멤버들을 관리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만약에 제가 사용자라면 이런 어카운트 어드민 또는 프로젝트 어드민 분들이 다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저는 로그인 해가지고 이분들이 세팅해주신 이 배경들을 활용만 하면 되는 네, 거죠? 권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활용하기도 좋고 할 것 같은데 먼저 빔 36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파일 포맷들만 업로드가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사장님? 사실 저희 오토데스크의 빔 360이기는 하지만 다른 파일들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 파일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서 보듯이 오토캐드나 레빗이나 나비스웍스 파일들은 이제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업로드뿐만 아니라 빔 360 상에서 뷰어로도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도 뷰어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오피스 파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워드랑 파워포인트랑 엑셀 파일들 빔 360에 업로드 해놓으시면은 굳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으시더라도 빔 360 상에서 그 파일 뷰어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365 유저라면은 오피스 365 말씀하시는 건가요? 빔 360에서 이 파일들을 편집까지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파워풀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업로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뭐 굳이 뭐 어떤 파일들을 변환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모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로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여러 파일 타입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쉽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은 이 파일이 빔 360에서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헬프 페이지에서 따로 서포트하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 파일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파일 포맷은 뷰어에 대한 파일 포맷에 대한 리스트인가요? 아니면 업로드 가능한 파일 포맷에 대한 리스트인가요? 그 업로드 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로드 뷰어는 가능이요? 기본적으로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들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부장님, 현업에서는 엑스 레퍼런스 정말 많이 쓰죠? 그렇죠. 거의 도각 같은 경우는 거의 엑스 레퍼런스로 네.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엑스 레퍼런스로 참조되는 도면 같은 경우에도 빔 360 닥스에 다 올라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빔 360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커넥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문서 탐색기랑 동일한 그 부분인데요. 오른쪽에는 제가 제 PC에 있는 그 폴더 구조고, 오른쪽은 빔 360 데스크탑 커넥터를 설치했을 때 빔 360이라는 탭이 추가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PC에서 폴더 관리하듯이 클라우드 관리를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한 왼쪽에 있는 부분은 파일이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데스크탑 커넥터의 화면인데요. 제가 만약 그 빔 360에 업로드하고 싶은 원본 파일을 하나만 선택해서 데스크탑 커넥터에 드래그 드랍을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저기 구조 평면 상세도라는 도면에 지금 시트 네. 도각에 지금 엑스 레퍼런스가 걸려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만약 그 설비 쪽이다 하면은 설비 같은 도면에는 기본적으로 건축 도면이 백으로 깔려 있고, 또한 네. 통역 도면이다 하면은 건축의 이런 파운데이션, 로케이션 플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네네. 여러 레퍼런스로 참조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도면들이 여러 도면이 참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원본 파일만 드래그 드랍 방식으로 해서 그 데스크탑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옮겨 놓으시게 되면은 엑스 레퍼런스까지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뭐 엑스 레퍼런스 걸린 도면들까지 한 번에 다 업로드할 필요 없이 그냥 원본 파일 하나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다, 네. 업로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 따라오고 이 부분이 최근에 릴리즈가 되었는데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엑스 레퍼런스가 추가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모바일이라던가 이런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걸 꺼려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고요. 또한 이렇게 빔 360 웹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본 파일과 그다음에 엑스 레퍼런스 파일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뷰어를 통해서 오픈하게 되면은 도각까지 제대로 보이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안에 있는 내부가 저희가 작업하던 도면에 있던 거고 도각이 엑스 레퍼런스가 걸린 건데 네. 지금 안에 있는 내부 도면만 지금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로드를 했는데 네. 도각이 지금 같이 업로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네. 파일만 선택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네. 또한 이 부분은 제가 모바일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대로 오, 됐는지. 네. 근데 모바일에서도 도각이라던가 엑스 레퍼런스한 파일들이 전혀 문제 없이 잘 오픈돼 갖고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빔 360을 이제 여러 고객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요청이 많으셨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DWG 작업을 하는데 엑스 레퍼런스를 안 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항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엑스 레퍼런스를 이제 걸어서 작업을 하는데 이걸 빔 360에 업로드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방법은 이제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업데이트가 됐다니 네, 다행이네요. 최근에 릴리즈가 네.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드래그 드랍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빔 360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이런 파일들이 정말 웹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핸들링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빔 360에서는요. 먼저 제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네. 이제 PDF 파일을 보고 계시는데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고 그 PDF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F 뷰어로 보듯이 빔 360에서 이렇게 뷰어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좀 뭐 선 같은 거 깨지는 거 없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DWG나 DWF 파일 같은 경우도 뭐 PDF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명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 그렇다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없습니다. 당연히. 네. 저 CAD 같은 경우는 레이어 기반이잖아요. 네. 레이어도 그대로 따라오나요? 저 특성 창에 보시면은 레이어 정보도 다 그대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레이어만 킨다든지 아니면 보기 싫은 레이어를 끈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 해서 뷰어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3D 파일들, 그러니까 뭐 레빗이나 나비스웍스로 작업한 파일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3D 모델들도 뷰어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레빗 파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트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직 제가 장표가 2장이 더 남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레빗에서 작업하시는 동안에 그 레빗 객체에다가 정보들 많이 입력을 하시잖아요. 네. 그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빔 360에서 뭐 나비스웍스나 RVT 파일이나 객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특성 창에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레빗에서 넣었던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라미터 말고 네. 따로 만들었던 유저 파라미터도 그런 다 파라미터들도 정보를 다 상관이네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빗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트 같은 경우는요. 시트에 있는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이게 3D 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객체인지 이렇게 연동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도면을 확인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도면 네. 보다가 이게 3D에서 어떤 부분일지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찾아 들어가고 그럴 필요 없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그쪽으로 해당 부분으로 클로즈업 되고 네. 된다는 거네요. 사실 레빗에서 작업할 때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빔 모델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쪽에 3D 띄워놓고 한쪽에 모델 띄워놓고 네. 이렇게 작업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클라우드 상에서 빔 360 상에서도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능 중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뭔가 핸들링이 좀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빔 3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큐먼트 매니지 플랫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빔 360 닥스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걸로는 저는 이제 뷰어의 기능으로만 보이는데 물론 다른 기능도 네. 많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가장 쉬운 뷰어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차근차근 조금 더 디테일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빔 360으로 작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요.
앞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파일 타입에 대해서 자동으로 백업 버전을 저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버전이 자동으로 쌓여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예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 예전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뭐 이렇게 디자인 파일, 그러니까 뭐 DWG나 레빗 파일들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파일 타입에 대해서 버전 관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리비전 번호에 대한 제한 이런 건 없을까요? 리비전 번호에 대한 제한도 따로 없고요. 그리고 파일 크기나 그 용량에 대한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마음껏 쓰셔도 돼요. 네. 클라우드라서 가능한 부분이군요. 그렇죠. 클라우드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도면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련된 파일들 말고 도면의 경우에는 저희가 빔360이 플랜 폴더라는 게 있고 프로젝트 파일 폴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플랜 폴더에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을 낱장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빗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기 포함되어 있는 시트들을 제가 레빗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시트를 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파일은 하나를 업로드를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요. 이게 시트를 낱장으로 구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신 도면을 낱장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플랜 폴더에서요. 네. 저렇게 3D 표시가 있는 거는 3D 모델이고 그 표시가 없는 것들이 시트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모델 3D라고 표시된 게 원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시트 각각의 그 도면 이름들하고 거기 번호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플랜 폴더에서는 낱장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프로젝트 폴더도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프로젝트 폴더는 납장 관리는 안 되는 건가요? 프로젝트 폴더는 낱장 관리는 따로 되지 않고요. 이제 뭐 레빗이나 PDF 파일 같은 경우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 파일 하나만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리고 PDF 파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보통 작업을 하실 때 PDF를 낱장으로 작업을 하시지 않고 하나의 PDF의 모든 도면들을 이제 다 취합을 해가지고 관리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 PDF 파일 하나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자동으로 도면 번호하고 도면 이름하고 인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파일 하나를 업로드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쭉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낱장으로 쭉 구분을 해주고요. 네. 이 낱장으로 구분이 된 도면들을 가지고 이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최신 도면에 대한 버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리비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만약 최신 도면 폴더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플랜 폴더에서 그러니까 최신 도면을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건설사에서요. 최신 도면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플랜 폴더에서. 근데 설계사에서 어느 일정 부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그 최신 도면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설계사에서 건설사에 바로 도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CM사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발주처에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CM사랑 발주처 승인을 거쳐서 이게 건설사에서 관리하는 플랜 폴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무한 기능이 상사에서 빔360을 구매했나 보네요. 사실 그렇죠. 작년부터 구매를 해서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리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딱 리뷰인데요. 그래서 설계사에서 승인받기 원하는 자료를 선택을 먼저 하고요. 제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승인받기를 원하는 자료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 Submit for Review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승인 프로세스를 태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제가 CM사랑 발주처의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CM사 발주처 확인 후 건설사에 전달하겠다라는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 승인 프로세스를 태우는 거죠. 그럼 저 워크플로우에 대한 지정은 프로젝트 어드민이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프로젝트 어드민에 대해서는 앞쪽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뭐 사용자가 다 일일이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 어드민, 관리자가 미리 다 지정을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 사용자는 그거를 이렇게 선택만 해서 프로세스를 태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CM사랑 발주처 이제 승인을 받을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CM사는 정영돈 씨를 선택을 해놨고 발주처는 원지용 씨를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러면은 CM사는 제가 이 워크플로우를 태우게 되면은 이렇게 메일을 받아요. 메일로 알림을 받고 이 메일 알림 받은 거에 대해서 아래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 설계사에서 보낸,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 받기를 원해서 보낸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 리뷰를 해서 검토를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승인해줘도 되는 건가 해서 다 이제 승인을 하고요. 파일 클릭해서 내용 확인하는 거는 앞쪽에 보셨던 뷰어 형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여기에 추가적인 코멘트가 필요하다. 그럼 뭐 코멘트를 단다거나 아니면 마크업을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참여자들과 얼마든지 작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CM사에서 끝났으면은 발주처 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서밋 리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발주처 쪽으로 이제 자료가 한 번 더 가게 되죠. 네. 그럼 발주처에서는 마찬가지로 메일로 알림을 받고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똑같이 이제 파일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자료를 승인을 할지 거절을 할지를 이 단계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테이터스가 승인 상태로, 그러니까 완료된 상태로 저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 자료는 자동적으로 건설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신 낱장 도면 폴더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사에서 업데이트를 하기 원하는 그 도면들을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 지정된 폴더도 어드민이 사전에 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지정된 폴더를 어느 폴더에 파일을 복사를 할 건지도 다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검토자, 그러니까 최종 승인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 3명이다라고 했을 때 두 명은 승인을 하고 한 명은 거절을 네. 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질문을 안 하기로 하셨는데 질문하셔가지고 네, 리허설에 없던 내용이죠.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얼마든지 이 검토자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아니면 회사별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아마 다 승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표자 한 사람 정도가 승인을 하게 되면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제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시스트 도면이 지정된 폴더로 복사가 됐어요. 근데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레이시스트 도면을 전달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최신 도면을 하나의 zip 파일로 해서 한 번에 네. 협력업체에 전달을 네, 하고 그렇죠. 싶어요. 이런 경우 빔360에서는 어떤 기능을 이용하면 될까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요. 현장에 있을 때 어떤 협력업체 분들하고 제가 작업 중인 도면을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압축해서 메일로 이렇게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기능이 이제 빔360에 있습니다. 그 기능이 트랜스미터라는 기능이고요. 저 지금 보시면은 위쪽 메뉴에 리뷰 옆에 이제 트랜스미터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뭔가 전달하기 원하는 파일이 있는 경우에 그 파일들을 이제 쭉 선택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Create Transmitter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누구한테 보낼 건지, 그러니까 자료를 받을 사람을 선택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사용자의 회사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랜스미터를 하기 원하는 자료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보낼 사람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커멘트,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인지를 달게 되면은요. 그 자료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협력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메일로 알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받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운로드 zip 파일 버튼을 통해서 모든 자료들을 각각 하나씩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업체 인원들도 빔360의 멤버로 어사인이 되어야지만 이 트랜스미터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앞에서 그 X 레퍼런스 말고도 조금 요청이 많으셨던 부분이
빔 360에 있는 자료를 외부 인원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요청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아직은 저희가 외부 인원들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는 없고요. 이제 협력업체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빔 360에 초대되어 있는 멤버들하고만 이런 트랜스미터 자료를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레이티스트 도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 버전도 있는 거잖아요. 네.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두 버전 간에 비교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차지할 거예요. 네. 뭐 2D 도면도 그렇고 3D 모델상도 그렇고요. 세라데리님은 현업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었나요? 사실 제가 그게 주 업무였어요. 버전 비교. 이게 주 그러셨군요. 업무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 CAD 파일로 도면을 받다 보니까 하나는 아예 그러니까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딱 다 블록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다 블록 처리를 해가지고 얘네를 겹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겹쳐서 봐가지고 뭔가 노란색이 조금씩 보인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클라우드 마크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도면이 한두 장이 아니죠. 간단하지 네, 또 네. 않고 한두 장도 아니고 네. 정말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사수한테 이럴 거면은 숨은 그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뽑지 그랬냐라는 네. 불평 불만도 좀 했던 기억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되게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데요. 그랬는데 그래서 좀 많이 실수가 나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3D 모델 간에 또 버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나비스워글 화면을 두 개를 띄워놓고 비슷한 뷰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항이 변경했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빔 360 안에서는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비교하지는 네. 않겠죠? 네, 그렇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빔 360에 있고요. 굉장히 고객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버전 간 변경 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같은 이름으로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 예전 버전하고 뭐 지금 버전하고 어떤 게 변경됐는지 알고 싶은 경우에 이 버전 간 변경 사항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예전 버전은 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지금 버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변경이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색깔로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변경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뭐 레이어를 다 선택해서 색깔 바꾸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버튼 하나 클릭하면은 어떤 것들이 변경됐는지 좀 쉽게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무브된 거라던가 추가됐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나 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위치 기반으로 지금 2D, 그러니까 DWG나 DWF 그리고 PDF까지 포함을 해서요. 네. 2D 도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기반으로 변경 사항들을 이제 비교를 해주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2D에서만 끝나면 좀 섭섭하죠. 그렇죠. 3D 파일 같은 경우는요. 네. 객체 기반으로 변경 사항을 비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객체 기반이다 보니까 이 객체가 추가된 객체인지 아니면은 삭제된 객체인지 수정된 객체인지를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이제 추가된 객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삭제된 객체, 그리고 노란색이 수정된 객체입니다. 그래서 위치 기반으로 하는 2D보다는 조금 더 쉽게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정말 가시성이 좀 좋게 느껴지는데요. 물론 이렇게 자동화하면은 정말 사람의 실수를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실수가 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잘 않을 겁니다. 활용하시면 다 잡아줄 네. 겁니다. 네, 잘 활용하시면 진짜 좋은 기능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버전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체크를 해서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제 사수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협력사라던가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될 때 뭔가 이 부분에 좀 마크업하거나 이런 기능도 있나요? 네,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빔 360 닥스에서는 이렇게 마크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 저 문의 위치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마크를 치시고 텍스트를 워딩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크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고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디멘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 뷰어 상태에서 내가 거리를 측정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면적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측정 기능을 통해서 거리 측정, 그다음에 면적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면을 리뷰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단순히 커멘트 사항이 아니라 캐주얼한 좀 이슈 사항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액션 바이 해서 사용자를 어사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이슈 사항에 대해서 듀 데이트를 지정을 해서 이런 이슈 사항에 대해서 생성을 하고 이 부분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이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슈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리스트로 보거나 아니면 뭐 대시보드 형태로 보는 공간이 따로 존재를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홈이라는 곳에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 리스트업이 되고 이 이슈에 대해서 생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테이터스별로 해서 컬러링이 달라지면서 그 부분도 프로젝트 홈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그 부분을 레포트로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엑셀로 다 일일이 정리했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항들이 뭐가 있었고 내용은 어떻게 됐고 담당자는 누구였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누구한테 전달했다 뭐 이런 것들을 엑셀로 하나하나 일일이 정리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슈를 만들면은 그 자동으로 리스트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이제 뭐 어떤 게 완료가 됐는지 어떤 게 네. 진행 미완료가 중이고 됐는지 진행 네. 중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하지 않은 분이 한 명 더 있으셨네요. 그렇죠? 아, 네. 아, 제가요? 나름 스마트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겼는데요.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이런 빔 360 기반 자체가 이제 모바일로 또 구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모바일에서도 다 말씀해 주신 기능들이 다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모바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이인근 차장님께서 초반에 빔 360이라는 플랫폼을 설명하면서 여러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바일 서비스는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모듈인 빔 닥스와 그리고 필드 매니지먼트 모듈인 빔 빌드 모듈에서만 모바일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기능이 거의 다 되긴 하지만 컴페어 기능은 모바일에서는 지원되지 않고요. 데스크탑에서만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되고 건축 분야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빔 360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레퍼런스는 많은가요, 차장님? 사실 작년부터 조금 많은 고객분들께서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도 하셨고 좀 이제 메이저 건설사나 메이저 CM사 같은 경우는 실제 구매하셔가지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이시고요. 그리고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빔팀에서 주로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빔팀에서 이 빔 360 활용해서 실제 자료 공유도 하시고 아니면 레빗으로 뭐 협업할 때 활용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메이저 건설사, 메이저 CM사, 메이저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 그 고객 중 한 분은 1인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고 계신 소장님이셨어요. 근데 한 명일수록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무실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고 현장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빔 360 닥스를 구매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바로 마크업으로 표시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수정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용하시고 또 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빔 360 같은 경우는 최소 1유저서부터 5유저까지 5유저 이런 식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5유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해관계자 같이 협업해야 될 분들하고 같이 그 어사인을 해가지고 협업도 굉장히 빔 360 플랫폼 안에서 쉽게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메이저 대기업만 쓰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기업부터 대기업 기업까지 모두 커버리지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빔 360 닥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시기 힘드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먼저 빔 360 닥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이제 클라우드 안에 모두 문서가 중앙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도 좀 자동으로 쉽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뭔가 업데이트 되거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능들이 모바일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요 3가지 포인트가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될 것 같은데
맞나요? 잘 정리했나요? 네, 나름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 네, 고맙습니다. 먼저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 빔360 웨비나를 진행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 물론 궁금하신 거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약 2분 동안 Q&A 세션에 대한 질문을 추리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질 건데요.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아주게 되시면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위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분 뒤에 뵐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정말 Q&A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빔360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서 아무래도 보안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이 보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PT를 띄워놨죠. 그래서 저희 이인근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을 드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게 이제 보안 쪽 질문을 네. 많이 하시거든요. 빔360 같은 경우는 저희 사실 오토데스크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렇지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저는 이 ISO라는 뭐 국제 표준이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국제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빔360에 관련돼서 클라우드 전담 보안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일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빔360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초대받은 사용자에 대해서 그리고 폴더별로 권한 관리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의 활동 기록, 이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봤는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어떤 파일을 뭐 업로드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게 되면은 파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보안을 갖출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안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PDF 도면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오스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PDF 파일도 아이패드에서 그 해당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지점을 이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은 거기에 파란 점이 생성이 되면서 그 스냅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도 그 해당 지점에서 이렇게 그 포인트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파란 포인트가 활성화되면서 정확하게 스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PDF 파일이 그 PDF 원본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미지는 당연히 출력한 네. 거를 스캔해서 만든 PDF 파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아. 뭐 DWG에서 바로 PDF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선들이 살아있는 네. PDF 파일인 경우에는 오스냅이 가능합니다. 네, 이미지일 경우에는 당연히 네, 네, 잡힐 네. 수가 없겠죠.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빔360 닥스 뷰어에서 3D 모델을 마크업 확인할 때 회전이나 이동이 되지 않는데 이런 이유로 3D 모델에서 좀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크업한 상태에서 회전이나 이동할 수 있는 업데이트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네요. 네, 사실 저희가 회사 내부적으로 네. 어떤 업데이트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드맵에 있는 거 외에 잘 말씀을 못 드려요. 아,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글루 쪽에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게 글루에서 난 간섭 체크, 3D 모델 간 간섭 체크 난 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슈에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뷰어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이제 개발 중에 있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릴리즈 노트를 계속 확인하시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확인하셔야죠.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프로그램 사용 기한이 끝나면 빔360 안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달을 해주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거기 프로젝트에 있는 자료들은요. 저희가 그러니까 빔360을 계속 사용하시는 한 저희가 얼마든지 계속 그 뭐라고요? 보관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빔360 유저가 한 유저라도 계속 유지가 되면은 자료들은 얼마든지 용량 무제한으로 자료를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사실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사실 데스크탑 커넥터 활용해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뭔가 이걸 한 번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 현재 뭐 포지나 이런 쪽 좀 API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네. 거 활용하시면은 뭐 프로젝트 데이터들 얼마든지 백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데스크탑 사양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동에 있어서 버벅거림 증상이 있고 모바일에서도 사양에 따라서 약간 빔360 운영이 버벅거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사양을 좀 타나요? 네, 빔360은 사양을 좀 탑니다. 모바일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그렇고 사양을 좀 타고요. 되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기종 같은 경우는 좀 버벅거림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것 때문에 모바일을 바꾸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그렇지만 하여튼 최신 폰일수록 그런 퍼포먼스는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양을 탄다는 게 어떤 고사양을 요구한다기보다는요. 너무 옛날 기기, 그렇죠. 너무 옛날 컴퓨터가 저희 빔360 데스크탑에서 활용하시는 빔360 같은 경우는 크롬을 활용하시고 64비트 윈도우 활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64비트요? 그러니까 뭐 네. 윈도우 7에 뭐 32비트 컴퓨터 사용하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양이 조금 탄다는 거지 네. 너무 뭐 고사양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잠깐 테스트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제 핸드폰이 기종 말해도 되죠? 네, 아이폰 8인데 8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되게 핸들링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웨비나를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웨비나도 있어요. 이 웨비나는 시리즈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네. 2번의 시리즈가 더 남아 있고요. 2번이나 더 남았는데.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기운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운 올해 내십시오. 2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빔360 빌드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거고요. 9월 5일 2시에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웨비나도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봬요.